네, 그 축지리를 또 무덥게 좀 많이 지켜보시는 분들, 네, 앞으로도 재밌고 이런 거 많이 만드실 테니까 함께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시간 되시면 달순으로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축진입니다. 오늘은 맨시티 영상인데요. 맨시티가 이번에 영입한 로드리 선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찾은 페르난지뉴의 대체자, 클럽 레코드를 깨고 데려온 로드리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리가 어떻게 영입되어 왔는지, 플레이 스타일은 어떤지, 이 플레이 스타일이 과연 맨시티에 먹힐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성이나 근본론 같은 로드리에 대한 중요한 비하인드 썰까지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리는 진짜 드디어 6년 만에 페르난지뉴 대체자를 찾은 귀한 선수입니다. 진짜로. 이제 펩 특성상 페르난지뉴의 롤이 너무 많아요. 그 자리에 해야 되는 일 너무 많아서 지금 거의 6년 동안 혼자 거의 풀타임으로 계속 뛰었는데, 그래서 지난 시즌에 탈이 났어요. 그래서 거의 후반기 날려먹었고, 로드리를 7천만 유로, 1000억에 클럽 레코드를 하고 질러서 데려왔습니다. 야, 맨시티 이미지와는 다르게 클럽 레코드를 생각보다 낮네요. 낮아요. 맨유랑 아스날보다 낮아요. 아스날보다도? 페페가 몇 억이죠? 가시죠. 로드리는 처음부터 약간 꼬마 출신이었어요. 뉴스에 쓰다가 피지컬이 조금 안 좋다는 이유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비아레알로 갔다가 17, 18 시즌에 비아레알 주전으로 발돋움이 됐고, 꼬마가 바로 다시 데려왔어요. 작년이죠. 18, 19 때 전반기 베스트 11에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자마자 딱 고정 멤버들 있죠. 누구 뜬다 싶으면 달려드는 멤버들. 지겹다. 지겨워. 민헨, PSG, 맨시티, 그리고 맨유. 지겨워. 저 때는 기자들이 맨유를 껴넣기를 좋아해서 자주 들어간 거야. 변명 좀 그만하세요. 그래서 이제 꼭 껴드는 그 네 팀이 역시 로드리를 껴들었고, 아틀레티코는 사실 영입한 지 한 시즌밖에 안 돼서 굳이 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바이아웃 아니면 안 팔겠다 도장을 찍었고, 맨시티가 과감하게 바이아웃을 질렀고요. 특히 펩이 공개적으로 로드리는 데려오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맨시티로 오게 됐는데, 사실은 로드리가 돈에 대한 그렇게 욕심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꼬마 유스라서 충성심도 굉장히 강해서 맨시티가 질렀지만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다고 해요. 내가 갈지 말지를.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언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부스케스한테 직접 물어봤대요. 시티가 오라고 하는데 어떡하냐 하니까 부스케스가 가라고 추천을 해줬고, 본인도 펩 밑에서 조금 크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펩이 너무 좋아해요. 프리시즌을 했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펩이 로드리에 대해서 로드리는 10년은 넘게 맨시티에 있어야 될 것 같다. 우리는 로드리를 뭐 수비형 미드필더 부스케스로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콤파니 다음 리더로 키우려고 해서 데리고 온 거니까, 내가 봤을 때, 자기가 봤을 때 최소 10년은 맨시티에 있어야 될 것 같다. 근데 조금 특이한 게, 이제 로드리가 왜 또 근본이 있냐면, 펩이 사실은 6년 동안 페르난지뉴 대체자를 찾았거든요. 근데 이제 못 찾은 게 아니라 안 찾은 것도 많아요. 왜냐면은 그동안 찾으려고 했던 게 조르지뉴, 탕테, 프레드, 그리고 최근에는 은돔벨레까지 찾다가 결국 온 게 로드리거든요. 경쟁에 밀린 것도 있지만 펩의 특성상 확실하지 않으면 지르지 않았어요. 결국에 맨시티가 사실 돈이 없어서 지르지 못하는 클럽은 아니다 보니까 펩이 계속 주저하고 지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로드리는 6년 만에 펩이 어떻게 보면 결정을 짓고 얘는 물건이다 생각하고 질렀던 친구라서 개인적으로 되게 기대가 되고, 얼마나 성장할지 검증이 진짜 된 선수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럼 도대체 로드리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데려왔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로드리는 부스케스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키도 190 넘게 크고요. 피지컬로 상대를 압박하는 스타일입니다. 다리가 엄청 길더라고. 저도 사실 스페셜로 봤는데 보니까 어떠셨어요? 일단은 보이는 게 다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뭐 볼이 통과를 안 하더라고. 걔 앞에 태클도 잘하고 은근히 히팅도 잘하고 되게 수비 쪽으로는 완전 그냥 잘 먹힐 것 같은 스타일이더라고. 맞아요. 부러웠어. 홀딩의 명가 아스널은 어떻게 보시나요? 홀딩이요? 알렉스 송의 명가. TDS, 데니 우손. 디아비 막 이런 데. 토레이라보다 못하던데. 토레이라가 더 잘해. 토레이라랑 차이점은? 키. 작은 고추가 맵다? 하얀 캉테. 피지컬로 해서 태클로 잘 뺏지 않고 압박을 하고 조금 발로 약간 얍삽하게 조금 이렇게 뺏는 스타일이에요. 태클로 거칠게 뺏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근데 놀라운 점은 태클도 잘해요. 또 태클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잘하고, 지난 시즌에 패스 성공률이 90%. 엄청나다. 근데 태클은 50회 이상 성공. 이렇게 한 사람이 5대 리그에서 올 시즌에 3명밖에 없대요. 로드리, 토레이라요? 자카? 맥토미니. 너무하네. 누군데? 로드리랑 한 명은 잘 모르겠는데 나머지 한 명은 미넨의 티아고. 그래서 패스도 잘하고 태클도 잘해요. 게다가 이제 탈압박도 좋아서, 드리블이랑 탈압박도 좋아서
드리블 성공률도 80%. 거의 육각형. 웬만한 건 되게 잘하고 펩이 끝까지 고민했던 게 로드리냐 은돔벨레냐. 아니 로드리 좀 더 수비적이잖아. 맞아요, 맞아요. 은돔벨레보단 훨씬 수비적이지. 맞아요. 맨시티가 로드리를 잘 데려온 것 같아요. 은돈벨레 말고. 기분이 안 좋네. 은돔벨레가 펩도 은돔벨레를 고민했는데 은돔벨레는 맨시티를 가기 싫어했대요. 왜냐면 이제 자기는 이제 공격적으로 좀 더 특화된 사람인데 거기 가면은 공격적은 사실 실바 있죠. 자리가 없지. 덕배 개구리 있죠. 있지. 자리가 주전 보장이 안 되고 진유 역할을 가려면 이제 자기 스타일과 조금 다르다 보니까 오히려 시티가 좀 구애를 했는데 은돔벨레가 자기는 시티는 절대 안 가겠다. 정리하자면 키도 커가지고 피지컬도 좋고 맞아. 압박도 잘하고 태클도 잘하고 탈압박도 잘하고 드리블도 잘하고 패스도 잘해. 거의 육각형. 딱 홀딩에서는 아주 최적화된 거의 완벽하다. 너무 패스. 좋아. 싸. 진짜 싼 거죠. 진짜 싸요. 근데 왜 맨유가 안 질렀는지 모르겠어. 로드리가 맨유 안 가. 그치 부른다고 그래. 아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마. 맨유는 지금 니네 팀도 되게 잘하는 건 아니지. 자, 그럼 이제 로드리가 장점만 있느냐? 그건 아니고 단점도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패스는 잘하는데 이게 2선까지 연결은 잘하고 우리가 이게 피를로나 사비 알론소, 조르지뉴처럼 여기서 공격을 아예 만들어가는 창의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면 약간 패스 성공률이 높았던 것 공격적으로 안 지르니까 그럴 수 있지. 그쵸. 배급 역할이에요. 딱 배급 역할. 빠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꼬마 했을 때도 단점으로 했던 게 꼬마는 약간 역습이잖아요. 그 역습으로 전환할 때 로드리가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로드리가 그래서 홀딩에만 머물렀던 경우도 많았고 딱이네. 네, 역습에 적응을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티에서 페르난지뉴 대체자를 못 구한 이유는 시티에서 그 6번 롤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티 포메이션을 보면은 포면상으로는 4-3-3인데 면밀하게 따지면 2-1, 6-1이야. 그러니까 거의 윙백까지 위선으로 다 올라가요. 풀백까지. 그럼 이제 그 풀백 자리 그 밑에를 커버하는 게 페르난지뉴가 거의 중앙에서 풀백 역할까지 다 커버리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연 로드리가 홀딩 역할만 했었는데 이 넓은 커버리지를 다 커버할 수 있을까? 풀백 쪽까지 의문이고 동시에 비아레알이랑 아틀레티코는 역습 축구라서 그게 전방 압박을 하지 않았거든요. 선을 올리지 않았어요. 근데 맨시티는 기본이 반코트 축구라서 아마 로드리도 홀딩이지만 거의 반코트 위에서 홀딩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그 전방적인 역할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로드리는 거의 해본 적이 없어서 그 새로운 역할에 적응할 수 있을지가 아주 중요한. 오바메양 같은 애 뛰면은 못 따라가겠네. 오바메양? 못 따라가지. 왜 따라가요? 왜 따라가? 오바메양 같이 빠른 애가 뛰면 못 따라가지. 수비할 때 못 따라가지. 오바메양이 빠르긴 엄청 빠른가? 빠르지, 개 빠르지. 뭐야, 속력이 느린 거는 조심해야겠네. 느린 건 아니고 빠르지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로드리 이제 맨시티한테도 중요한데 로드리가 진짜 월클로 갈 수 있느냐 아니냐도 그 개인에게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험대가 아닐까. 그래서 정리하면은 부스케스보다는 수비는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요. 맞아. 근데 이제 공격이나 기술은 조금 다운그레이드라서 현지에서는 부스케스보다는 EPL로 따지면 마켈렐레 나 지금으로 따지면 캉테. 수비는 잘하는데 이제 공격이나 이제 전방 활동량은 좀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확실히 근데 맨시티는 좀 기교파랑 좀 키 작은 선수들이 많은 맞아. 거라서 피지컬로 찍고 확실히 쌓아줄 수 있는 시티에는 없는 포지션이라서 확실히 활용도 높을 것 같고 키도 커가지고 세트피스에서 수비나 공격 쪽에서 제공권으로도 충분히 활용도 높을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이제 사실은 맨시티는 실바랑 덕배가 메잘라로 중앙에서 공격을 만들어가는 역할이 확실하다 보니까 그 실바랑 덕배로 연결만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 롤은 2선 배급 롤은 스페인에서 이미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과연 전방 압박과 커버리지를 진유만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맨시티 사실 패배 축구의 핵심은 6번 자리거든요. 사실 6번이 다 뒤에 똥을 치워줘야 맨시티 그 패배 축구가 실현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가 받쳐주지 않으면 축구가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로드리의 미래에 맨시티의 미래도 달렸다. 챔스도 달렸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로드리에 관련된 썰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로드리 인성도 좋아요. 하얀 캉테. 하얀 캉테는 로드리다. 토레이라가 아니라. 토레이라 인성 어때요? 걔 좋죠. 걔라고? 아니, 토레이랑 인성 좋아. 인성 썰 좀 들려줘요. 토레이라. 썰? 들은 바고. 근데 어떻게 좋다고 판단해? 개인적으로 뭐 연락하는 사이예요? 어떻게 마음을 알 수 어떻게 있어.
로드리가 비아레알로 있을 때 이제 유스일 때 대학교에서 경영학과 경제학과를 공부했대요. 아 근본. 네. 근데 이게 사실 축구 선수로 성공할지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미래를 준비한 거죠. 다른 쪽으로. 근데 이제 석고로 인정을 받고 프로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기숙사에서 졸업할 때까지 있었대요. 보통 하면은 약간 링가드나 레시포드처럼 호화 아파트 렌트하고 막 호텔 파티하는데 살지 그런 애들은. 클럽 가고. 절대 안 하고 끝까지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테니스 쳤대요. 테니스 치고 캠퍼스하고 건전하네. 건전하고 차도 캉테처럼 중고차 샀대요. 첫 차를. 아 맞아. 아니 캉테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니야? 캉테 코스프레? 모드리는 그게 오펠의 복스홀 코르사래요. 한국어로 치면 티볼리급. 외제차도 아니야. 티볼리급 국민차 약간 그런 거야. 근데 그거 중고차. 그냥 이 소나타 타고 다니는 거네. 그래서 오죽했으면 친구들이 뭐라 했대요. 왜 너 이렇게 안 가오가 쓰냐? 있는데 좋은 거 좀 타라고. 근데 로드리가 대박이다. 내가 누군지 중요하지. 내가 탄 차가 중요하냐? 거의 그거야. 미인전이야 미인전. 아 이거 보시는 10대들은 적어. 청소년은 적으세요. 이거 적어야 돼. 또 SNS도 안 해요. 로드리? 야 이거 없어요. 진짜 근본이야. SNS 안 하는 없어요, 근본이야. 그래 저게 만악의 근원이야 SNS. 맞아 맞아. 몰래 하는 거 아니야? 가짜 계정? 그래 뒤에서 막 까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이런 애들이 뒤가 좀 구릴 수도 있어. 맞아 맞아. 나도 좀 걱정돼. 그럴 수 있어. 썰인데 은돈벨레랑 로드리랑 고민하다가 로드리를 택한 이유는 SNS를 안 해서라는 썰도 있어요. 아. 은돈벨레는 좀 활발하게 하더라고. 아 우리도 SNS 안 하는 애들은 팀 컬러 좀 안 맞아. 손흥민이랑 핸드쉐이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좀 인싸 감성이 있어야 되는데 SNS 안 하면 좀 약간 알리 인싸. 손흥민 인싸고. 에릭센. 에릭센 찌질이. 케인 찌질이. 찌질이? 케인 찌질이. 벤데이비스 찌질이. 역시 찌질이라 찌질이를 잘하네. 학창 시절에 찌질이어서 맞아. 잘하네. 맞아. 찌질이만 뽑고 있어 계속. 그래서 우리 채널명도 찌질이잖아. 맨 앞자리 앉아서 버스 탈 때 맨 앞자리. 선생님. 선생님 찌질이. 옆자리? 선생님. 얘는 뭐 전남만크? 전담 담임쌤 전남마크. 감탱. 마지막 미담을 좀 하자면 오자마자 한 일이 뭐냐, 영입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 뭔데? 맨체스터 가서 U9, U13 유소년들 방문한 게 처음 한 일이래. 아 진짜? 해서 자기 교육했대. 이런 아, 마음가짐들. 너무 완벽해서 좀 걱정되기도 아니, 해요. 몇 살인데 나의 인생 성공 스토리 이거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좀 역겹다. 이거 역겹다. 좀. 램파드인 줄? 아니 땅은 좋았거든. 근데 토 나와 이거. 와서 강연했대. 아니 그러니까 박지성이 목표 가가지고 강의한 거 그치. 그런 느낌인 걸 얘가 한 거잖아 지금. 근데 로드리 정도면 9살, 13살한테는 할 수 있잖아. 한참 아니, 뛰어야죠. 지 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가 뭔데. 그래. 조금 실망스럽네. 이건 약간 아니다. 하나 더 좀 논란거리가 오자마자 인터뷰한 게, 그러니까 간 일은 뉴스를 간 거고 인터뷰에서 딱 처음 했던 게 자기가 이제 맨체스터를 가서 현지 사람들이랑 조금 어울려봤대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도시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특히 현지인들 반응을 보니 맨체스터는 이제 파란색으로 거의 변했다라고 얘기해서 맨유 팬들이 벌써 안티가 엄청나대요 아니, 현지에서. 근데 근본이 있어. 팩트잖아 이거. 욕이 여기까지 올라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욕해도 돼요? 아니 이거를 굳이 로드리 입으로 들어야 되나? 그나마 왜 인성이 좋냐면 대부분 사람은 맨체스터 그냥 파란색이다 얘기해요. 근데 파란색으로 변하는 변하는 중인 것 같다. 그러면 아직은 빨간색이라는 거네. 아 착하다. 좋게 해도 뭐라 좋게 그래? 말해주는데 감사하다 해야지. 아, 진짜 착하네. 아 솔직히 내가 맨시티 선수면 파란색이다라고 얘기했을 거야. 내가 맨시티였으면 이 세상에 빨간색 없다고 했을 거야. 정록색이야? 제대로 됐으면 저런 인터뷰를 안 하지. 빨간색이 안 보여. 없어. 정록색이야? 내가 로드리였으면. 그래서 이미 현지에서는 이 친구처럼 맨유 팬들은 이미 로드리는 안티예요 다. 그래서 시티 팬들은 이제 페르난지뉴 대체자뿐만 아니라 콤파니의 뒤를 이을 향후 10년 리더로 차세대 리더 기대하고 있어요. 약간 대권 주자네. 대권 주자예요 지금. 지금 이제 콤파니 나가고 실바가 올 시즌 하고 이제 떠나거든요. 그럼 이제 아마 중간은 아마 뭐 덕배나 누가 하겠죠. 이제 과도기 넘어가면 이제 그 제 3세대를 이끌어갈 로드리가. 사람이 필요한데 로드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로드리는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 근데 저는 항상 저는 인성을 많이 봐요. 실력보다는. 인성이 된 친구는 뭘 해도 된다. 성공. 근데 인성이 됐어.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인성만 보고? 인성만 보고. 성공할지 실패할지. 성공해야 돼요. 왜요? 리버풀이 우승하면 안 되니까. 아우 꾸준해. 리버풀이 그렇게 잘못했어? 야, 너네부터 우승할 생각을 해. 우리는 4등이 목표인데. 성공한다 안 한다? 저는 성공할 것 같다. 팬은 성공했다. 했다. 이미 됐다. 이미 됐다. 한번 봅시다.
로드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로드리는 확실히 검증된 수비형 미드필더다 보니까 확실히 맨시티에 꼭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고 검증이 받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확실히 페르난지뉴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지는 조금 중요해.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프리시즌은 잘했지만 실제 시즌에서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로드리가 너무 우리가 장점만 얘기해서 혹시 로드리에 대한 단점을 아시는 아마 시티 팬 아니면 모를 거야. 맨시티 팬이 자체가 별로 없어서 아시는 시티 팬들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제보를 해주시면은 로드리의 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랑 댓글, 구독은 늘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드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종신!